낭독극을 멋있게 맞춰주신 배우님께 이제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저도 낭독극이라는 거를 정확히 잘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배우님 할 수 있는 것들을 여쭤보니까 낭독극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멋있고 재미있는 어떤 행위라고 느꼈고요. 일단 아까 낭독극을 하기 전에 소개해 주셨지만 직접 소개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길게 말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황성진이고요. 고향은 경남 마산이고 현재 나이는 92년생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마산에서 다 과정을 마쳤고 이제 군대를 다녀왔다가 회사에 취직했다가 영화사에 일했다가 다양한 알바를 했다가 뒤늦게 2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2년 전인 30살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전까지는 지방 극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연극도 하고 최근에서야 이제 영상 매체로 활동 반경을 넓혔습니다. 오늘 뭔가 배우전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잘해야 된다,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야 될 것 같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그냥 제가 기여했던 다양한 노동의 형태들을 살아왔던 발자취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 그런 것들을 다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러쿵저러쿵 많이 준비를 해서 왔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먼 걸음 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금 큰절하고 싶어요. 네, 정말로 큰절하고 싶고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또 얘기 나누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황성진 배우님을 알게 된 거는 작년에 무악산 영화제라는 작은 영화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멀끔한 청년이 그 영화를 상영하고 지브리 씨한테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눈을 띄었는데 뒤풀이에 갔는데 뒤풀이에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영화 관계자가 아니었는데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트워킹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 마파를 하고 이후로 이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이제 배우 활동을 하시는 거를 확인하게 되었죠. 근데 그 활동 범위가 최근에야 이제 말씀하신 방송 매체, 유튜브나 영화 등등 넘어오신 거 알고 그 전에 연극을 오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내공이 있는 배우다라고 생각했었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마산영화국악부라는 그 이름을 하고 있으니까 마산 출신의 마산에서 자란 배우를 이 공간 어떤 이 커뮤니티 시네마 활동이 살아있기 전에 한 번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배우님께 제안을 드렸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제 스스로가 조금 많이 어쩔 수 없이 평가받는 거에 노출되어지다 보니까 마냥 좋은 얘기들만 듣지 못했어요.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비난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너무 당연시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너무 작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전을 한다고 배우 조명전을 한다니까 나를 조명을 왜 하시지?
왜 내가 조명되어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사하더라고요. 이 공간에 제가 고향에서 뭔가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또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괜히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뭐, 전 오히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커뮤니티 시네마라고 이제 영화를 매개로 뭐 시민들 공동체들 모아서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거를 커뮤니티 시네마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커뮤니티 시네마에서 배우전을 종종 하더라고요. 되게 안면이 있는 독립영화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배우전. 그래서 저도 배우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배우전을 할 만한 배우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 거라 막 그렇게 네 그런 영화밖에 좀 쑥스러운 면이 있고요. 일단 영상 처음에 저희 영상부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봤던 영상이 이제 이 배우전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배우전은 이제 이제 연다라는 인트로 영상을 짧게 한 3분으로 제작을 해봤어요. 배우를 전시한다. 왜냐면 배우전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알려진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깔끔하고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배치하게 되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상은 이제 성진 배우님께서 직접 제공해준 영상인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처음 나왔던 프로필 영상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영화 예전에 제작부 막내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던 촬영 감독님이 이태원에 스튜디오를 차렸으니 한번 와서 배우 프로필이라는 걸 촬영을 해보자. 그래서 톡백을 준비를 2가지를 해서 오면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배우 프로필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배우 프로필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한 6개, 7개? 이렇게 떠오르든. 그래서 뭔가 그 시기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 영상을 또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두 번째 배치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출연 영상들이 주로 모여져 있는데 스낵 영상이라고, 원래 스냅 영상인데 과자 부스러기를 이렇게 모아서 만든 영상처럼 해가지고, 과자라는 게 보면 유년기의 추억을 짙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로 또 작용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입이 심심하지 않게끔 무료하거나 권태로운 일상을 달래주는 그런 게 과자잖아요. 영화를 볼 때, 뭐 심심할 때, 술을 마실 때, 그런 것처럼 좀 뒤죽박죽 섞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면, 두서없이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해서 스낵 영상을 세 번째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직접 만드셨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 너무 그런데 그냥 막 집어넣었어요. 진짜 스낵 영상처럼, 과자 부스러기처럼. 근데 궁금한 거는, 네. 그냥 원래 그냥 화질이 왜 이렇게 낮은 거 궁금해졌어요. 맞아.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맞아요. 제가 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다 보면은 그게 받는 사이트에서 720p, 450p에서
저화질로 받지 않으면 유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이제 조금 뭔가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저화질로 해야 또 얼굴에 잡티도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세 번 말씀하신 스냅 영상이라고 하겠습니다. 12분짜리 주셨고 조금 더 욕심이 생기셨는지 좀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17분의 영상을 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영상이고 네 번째 영화로 넘어가면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은 굿모닝 블루이고 김원철님? 네 김원철 감독님. 김원철 감독이라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막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감독의 어떤 통명분이시죠. 네 통영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욕지도였고 네. 그 단편 영화를 찍어 보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계셨는데 지금 안 보이시는데 최정민 감독이라고 경남에서 활동하시는 단편 영화처럼 큰 영화도 만드시는 최정민 감독이 제작에 도와주셔가지고 만든 영화였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좀 혹시 주연으로 활동하신 단편 영화가 있을까 했는데 주연까지는 없다라고 했던 것 같고 네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래서 그나마 가까워 최근에 찍었던 게 이 굿모닝 블루였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시기가 좋게 이 굿모닝 블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상영을 한다고 해서 그 김원철 감독님도 좀 기뻐했던 것 같아요. 상영할 기회가 워낙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운드 믹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속상해서 미리 말씀해 달라고 했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 주조연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배우는 한 4씬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3-4씬 정도에 나오는 것 같고 아까 짧게 이야기로 나왔지만 그런 극중 이름이 뭐였나요? 동주였습니다. 네. 동주가 이제 그 이름을 앞에 이름을 굿모닝 블루라고 쓰고 싶은데 근데 이 동주에 대한 배경 설명 같은 게 적잖아요. 그 어머니와 실수겠다는 딸과 이야기만 나오고 동주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중요한 선생님만 톡톡톡톡 네. 등장하는 이방인 같은. 네.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그런 방향이었는지 그런 역할이 된 건지 아니면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질문을 정리하자면 원래부터 그런 약간 조금은 이방인 같은 역할로 알고 작업을 시작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처음 설정은 이제 저기 서울 어딘가에 있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그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이라는 설정까지만 들었는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도 있고 계속 감독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동주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 카페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제 동주의 과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감독님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동주의 이제 과거를 지금 시나리오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걸 전해달래요. 김원철 감독님이. 약간 의문스러운 인물로 설정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못한 게 앞에 이제 영화 관계자분이 최정민 저기 PD님 계셔가지고
이렇게 또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네, 그쪽으로 의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쪽으로 설정을 했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또 이방인 같은 분위기도 동시에 나고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네. 근데 실제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도 그 동주에 대한 이야기로 또 이어가는 단편 영화가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더 재밌을 것 같고. 혹시 이 영상들, 영화를 포함한 영상들을 보면서 혹시 궁금했던 점, 감상도 그렇고요. 해주실 수 있다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네. 자, 네. 일단 저는 근무는 블루에서 동주의 저자를 따로 생각 안 했던 게 제가 예상했던 거는 근무는 블루라는 거를 그냥 원래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예전에 냈던 시집 제목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시인의 팬인데 아마 내려와서 주변에서 뭐 냅두고 싶어가지고 카페에 찾았는데 그걸 허락받는 이유도 은근슬쩍 팬인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정답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영화를 보고 그게 좀 선명한 영화다 보니까, 요약한 영화다 보니까 이게 딱히 영화에 대한 궁금증은 사실 덜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영화 보면서 좀 신경 쓰였던 거는 그 커피가 이렇게 가득 차 홀더가 없는 거예요. 홀드도 그거는 안 넣을 수도 있고. 홀더랑 뚜껑이 없는 거예요. 안에 커피가 없는 것처럼 네, 나는 빈 것처럼 그런 게 좀 그냥 너무 좀 가벼운 걸음을 뛰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총총 걸음. 네. 그러니까 촬영 당시에는 의식을 못했는데 막상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제작부이기도 했고 또 PD님이 계시니까 또 PD님 이걸 조심스럽게 토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멀리서 그냥 말로 네. 다 드릴 것 같아요. 네. 그 카페에서는 커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착장에서는 거리가 꽤 멀어요, 통영에서도. 그 대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왔어요, 저희가 찍다가. 근데 커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커피가 구할 데가 없고 일단 빈 컵으로 움직이자 했는데 이거는 뭐 배우가 그런 액션을 진짜 있는 것처럼 해줬어야 되는데 아니 배고파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배시간이 너무 급박해서 내가 자주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배시간에 맞춰서 전부 다 찍다가 차 두 대 나와서 막 쫙 갔다가 찍기 시작했는데 커피가 그때 좀 약간 약간 생각을 좀 미처 못했죠.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컵만 부랴부랴 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배우들이 좀 이렇게 안에 들어있다는 그 느낌을 우리가 영화 보면 박스 보면 빈 박스 표현하는 게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의식하고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의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의식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섬세하시다. 또 약간 비슷한 느낌은 아니고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 딸이 밥을 먹고 어머니가 밥을 한 먹는데 그 딸분이 그냥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네. 가끔 지나가면서 몇 번 뵀던 것 같기도 한데 또 식사를 되게 맛있게 해줬던, 그래서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영화 굿모닝 블루를 포함해서 또 영상들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매체 그거를
바이럴이라고 하나요? 네네, 바이럴 광고, 웹드라마. 네. 네네. 바이럴 유튜브 바이럴 등에서 황성진 배우님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는 채널이나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 아, 인스타. 네. 방금 말씀하신 분 얘기처럼 인스타에 가면 공유를 조금씩 해놓고요.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천도시공사에서 제작한 MBC에서 제작한 인간화라는 웹드라마가 지금 사실 그 릴리즈가 됐어야 됐는데 이제 인천도시공사 내부 사정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어요. 2화까지만 올라오고 그래서 4월 중에 아마 답변이 온다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인간화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더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테고 국방부에서 제작한 이제 군인 웹드라마 으라차차 아미타이거라는 웹드라마인데 이거는 좀 군대를 미화해 놓은 그게 있어서 그 팬들보다는 악성 팬들이 많이 계세요. 3일 만에 조회수가 4만 명이 넘어버렸는데 다 비방용 댓글이고 그래서 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고 요즘 최근에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인싸가족이라는 이제 채널이 있는데 거기 안에 초능력 스쿨이라는 이제 그 웹드라마를 제작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1인 2역인데 너무 과한 연기와 과한 모습이 나와서 요거는 인스타에 유일하게 안 올렸어요. 제 스스로도 강렬하게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영상이라서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내년 초쯤에 아마 장편 독립영화 법정 드라마인데 여기서 첫 조연을 맡았어요. 변호사 역할로. 개봉을 하게 되면 지금 가제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용서받지 못한 자, 못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좀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립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이 포트폴리오 뭐라고 하죠? 거기에 아이디어 써져 있고요. 출연했던 단역들, 영화들도 있고. 이걸 빠뜨렸어요. 또라마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 또라마 채널 개설하고 웹드라마 할 때 만드신 감독님이 또 여기 와 계세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정경인 감독님이 또 마산 출신 분이신데 먼 걸음 해주셨는데 또라마라는 채널을 보면 스케치 코미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MBTI 관련돼가지고 네.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이 장에 다 있으니까 특히 웹 드라마는 이제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확인해 주셔도 좋겠고 또 여기 제가 드렸던 것 중에 그 포토 사진, 포토 문제를 넣어놨는데 여기 혹시 희망하시면 제가 그 매직도 좀 해놨으니까 종이에 사인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우시겠지만 맞아요. 부끄러워 굉장히. 그리고 저도 사실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자면 연극을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극에 대한 어떠한 이력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조금 좀 간추려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오래 했다고는 감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요. 정말 오랫동안 지금 몸담고 계신 선배님들도 계셔서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작업을 물론 이제 그 예술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는 도달을 했어요. 창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경남에 있는 객석과 무대라는 극단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너의 역사라는 뮤지컬을 이제 제작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극단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인연이 닿아서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지만 본격적으로는 26부터 27까지 약 1년 정도 극단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하면서 극단에 빚이 많다 보니까 연극 활동보다는 이제 야외 울산 고래축제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극단에 좀 보탬이 되고 하는 그런 노동들을 하고 그러다 못 견뎌가지고 이제 서울로 도망을 갔죠. 학교 가고 싶습니다 해서. 그래서 대학로에서 이제 상업극도 하고 이제 4월 26일부터는 또 연극 연습을 들어가요. 네, 남양주 다산아트홀에서 하는 전장의 시라는 작품인데 극발전소 301이라는 극단이랑 같이 함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연기의 시작이 연극이었던 것인 거죠? 네. 알 수 있을까요? 연기의 시작은 최초의 시작은 그 공부를 못했는데 성적표를 엄마 아빠한테 감출 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연기를 했던 것 같고 비공식적으로는 그랬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네, 연극을 처음 발 디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보셨던 굿모닝 블루를 포함해서 경남의 뭐 작고 큰 영화들에 출연들 하고 계신데 매체? 그래서 저는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배우님의 욕심이 크지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네. 욕심이 무진장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인데 어쩔 때는 되게 조급한 마음에 막 팽창했다가 또 어쩔 때는 또 수축했다가 이러는데 그 본격적으로 OTT 활동을 시작을 왜 안 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들리거든요. 사실 많아요. 왜 이렇게 좀 더 상업적이거나 우리가 TV에 더 큰 데서 보고 싶은데 왜 안 나와주냐고 하시는. 네. 연극에서 영화 활동한 넘어가는 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최근부터 활동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시작하신 걸까? 네. 자신감이 없었어요. 제가 매체를 해도 될까? 그리고 또 막연했던 것 같아요. 연극을 하다 보면 언젠가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도 먹고 또 고향에 가끔 내려오면은 부모님 얼굴도 이전과 좀 달라져 있고 그런 데서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더 바삐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늦게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철이 들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넘어서 낭독극을 세 편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세 편 중에 제일 처음 먼저 낭독하신 게 처의 감각이라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희곡인데 그 희곡을 선정하신 이유 이거를 발표하기 위해서 출판사에 허락도 받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선택하고 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더불어서 작품 그 처의 감각에 대한 작품의 그 전체 작품에 대한 소개도 좀 곁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의 감각은 2018년, 19년도에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지금은 없어졌겠죠? 드라마센터가 고현옥 작가님 희곡이고 김정연출님 작품으로 이제 초연되었던 작품이고요. 내용은 크게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단일화된 주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파편화된 이야기들이 1장, 2장, 3장, 3장 뭐 곰, 영무원, 남자, 그 여자, 남자 여자지만 또 다른 상황에 놓인 남자 여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그 웅녀신화, 네,
그 단군 신화 이야기도 곁들여져 있고 또 여성 서사가 좀 쓰여져 있고 또 이후에 사냥꾼의 정말 다양한 이야기로 이렇게 뭔가 주제가 이거다라고 나타내는 작품이라기보다는 관객들이 보고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작품을 선택을 했냐면요. 그 학교를 뒤늦게 들어가서 처음 하게 된 공연이기도 했고 처음 주연을 맡았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작품보다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실제로는 연극에서는 많은 오브제들이 사용돼요. 약순 거기 다라이 같은 데다가 물 같은 걸 툭툭 떨어뜨리는데 그걸 마이크를 갖다 대고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무용도 있고 불을 다 암전된 상태에서 막 후레쉬 하나만 넣고 또 하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실험적으로 접근한 작품인데 그래서 낭독극만으로 그걸 전달하기엔 사실 좀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단지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한다는 이유로 이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네. 저도 낭독극만 본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본인이 휘파람 소리를 내고 연극 그냥 연극처럼 보였는데 서서 하는 연극 그리고 그게 되게 매력적인 매체 장르로 보였고요. 이어서 이제 낭독하셨던 두 개의 이제 작품은 사실 제가 한 2년 전인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라고 그냥 이렇게 시 혹은 에세이처럼 쓴 독립 출판 서적이 있어요. 거기서 두 작품을 골라주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중에서 그 배우님이 한 5개 정도 픽하시고 제가 거기서 2개를 고른 건데요. 5개까지 나오니까 발표하신 그 2개를 좀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옆에 계신 분은 이산마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단편 영화를 또 연출한 감독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시집 에세이집을 받아들였을 때 단순히 이제 문장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보다도 또 연출가로서 이런 부분을 장면을 연출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직설적인 내용이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었는데 그거에 부합하는 내용이 우연이 아니다. 귀에 염증이 생긴 건 우연이 아니다. 오염된 이어폰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이다. 아이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제가 또 명확하니까 관객분들 들으시기엔 별다른 또 큰 해석이라든가 혹은 오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선정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 이후의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네. 낭독극을 하신다는데 제 책에 있는 걸로 하신다고 하길래 조금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근데 뭐 저는 좋으니까요. 그 책도 이제 온라인 서점에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여기서 오프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쯤에서 저 이제 이런 커뮤니티 시네마 혹은 소극장 사경은 관객들이 또 중요한 부분
방송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이크를 한번 돌리겠는데 그게 감상이어도 되고요. 그냥 작품에 대한 감상이어도 되고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감상이어도 되고 아니면 영화 작품에 대한 지분이어도 되고 혹은 배우 한성진이나 배우에 대한 궁금증이어도 되고요.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옆으로 넘겨주시면 되겠고 시작을 그러면 이제 앞에 계신 분부터 제가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조명전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평소에도 약간 한국 독립 예술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직접 GV라고 해서 감독님이나 배우님들 직접 제 생각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사실 오늘 신청한 거는 내가 전혀 몰랐던 배우님을 알 수 있을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사실 다른 배우자는 뭐 상영작을 보고 오지만 오늘은 낭독극이라는 것도 있고 뭐 배우님 영상도 있고 그래서 뭔가 다른 거랑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느낌이 들었던 것은 이제 평소에도 이 공간 마지막과 마산 영화 구락부와 무악산 영화제 등등을 이제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도 이제 마산이 고향이고 이제 서울이랑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10여 년 만에 마산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산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감독님을 또 뵙게 됐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것에 굉장히 응원과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연하게 이제 또 이렇게 배우전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늘 여러 가지를 쭉 같이 보았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뭔가 울컥울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의 울컥울컥하면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어떤 배우라던가 작품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어떤 대중적인 성공의 반열에 있는 작품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완성도 있는 작품들이 물론 또 주는 큰 의미가 있지만 그 본인의 꿈을 위해서 되게 달려가고 있는 그 시간들의 기록을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또 각자 다른 꿈의 형태를 꾸고 있겠지만은 그냥 이제 마산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되게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 그런 느낌을 들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와 뭐 그런 것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를 다 떠나서 되게 응원하고 싶다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낭독극에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낭독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상도 연출하시기도 하고 이제 글도 쓰시고 음악도 하시거든요. 이제 삼마 감독님의 그 글을 이제 마산에서 활동하시는 또 이 감독님의 글을 또 마산 출신의 배우분께서 낭독을 해주시니까 뭔가 이 전체 오늘의 이 시간이 좀 더 뭔가 뭉클함이 더 있었다. 너무 좋은 선택이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처음 읽어봤을 때 이 분의 멘탈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역에서 다시 그 연극이나 어떠한 그런 탤런트적인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울을 가야 되는 거는 맞는 거라서 그 꿈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또 이분의 역사를 볼 수 있겠다. 뭐 역사가 개개인마다 역사를 하루하루가 역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보면서 역사를 참 열심히 쓰고 계시는 모습이 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어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그 작품 굿모닝 블루에서의 작품에서는 그 여성은 내려오고
또 청년은 거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내려오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좀 상반된 그 청년 두 사람이 친구잖아요. 친구로 나왔는데 좀 상반되고 그런 관계를 좀 대화를 한 번쯤은 좀 깊게 나눌지 않을까라는 장면이 나올까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 두 사람의 가진 시선들. 근데 영화 자체가 워낙 가족 중심의 영화로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뺐어도 되지 않았을까 내용을. 그게 너무나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거는 스스로의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 들쑥날쑥하고 어떠한 그 현금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그게 제 질문입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도 너무 감사하고요. 멘탈 관리를 의도적으로 뭔가 찾아서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 외로움이라든가 무료함이라든가 이런 걸 떨쳐내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많이 예전에 찾았던 것 같아요. 술이라든가 혹은 친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작품을 감상하러 정말 미친 듯이 막 독립영화관을 찾아가기도 했고. 근데 요 근래 몇 년 전에 이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잠자기 직전에 불을 딱 끄고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그 순간 뭔가 예전에는 그 불안감이 되게 컸는데 이제는 되게 뭔가 빈 곳을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저 자신, 제 호흡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흔들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책을 찾으면서 이유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유를 찾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그냥 산책하고 걷는 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좀 충만함 같은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동안 제가 짊어지고 있던 무게들이 어느 순간 좀 홀가분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얘기 들으면서 저 한 가지는 지역에서 이런 지역에서의 배우전이 많이 자주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어쨌든 지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고향이라는 부분 또 내 그 어딘가를 위해서 또 다른 응원하는 사람들 이거는 굉장히 좀 본인한테도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각 지역마다에서는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더 들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신문의 문화부 기자로 그냥 왔고요. 인스타 팔로우를 계속 해놨었는데 이번 전시 보고 한번 와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이제 처음에 두 분이 출연하신 영상을 보고 오늘 이제 배우를 전시하는 곳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취지가 새롭다고 느꼈고요. 그 영상을 이제 작품이 아니라 배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영화나 다른 그냥 상영물을 볼 때와는 다르게 좀 더 새로웠던 것 같아서 이번 전시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번 전시가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분께 그냥 질문 하나씩만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저희 김준희 대표님이죠. 네, 대표님한테는 요런 그 전에는 이제 감독전을 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우전을 이번에 처음 연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배우전을 쭉 좀 열 계획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네, 그 황선진 배우처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고 싶을 텐데 제가 아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경남에 제가 알기로는 창원, 마산 넓게는 경남에서 활동한 배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작은 콘텐츠로 이루어진 행사인데 네, 물론 있다면 하고 싶지만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님한테는 배우를 하게 된 그런 이유, 계기가 궁금해요. 뭐 이제 처음에 첫 연기는 뭐 이제 성적표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마음을 먹게 된 그 계기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때 제 학구열이 굉장히 심한 학교였어요. 고등학교 자체가.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줄곧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근데 그 모든 걸 등급에 의해서 서열화시키는 그런 답답함,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열심히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일관화된 어떤 장래에 대한 답변들이 약간 저한테는 반항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좀 남다르게 살고 싶어. 우월감에 젖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교육 제도권의 도피처로서 처음 극단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야자를 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이유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특정한 상황과 어떤 사람 혹은 책을 만나면서 깎일 건 또 깎이고 조금 더 견고하게 다질 건 다져지고 그 이유들이 매 순간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지만 배우는 광장 한복판에 있는 알몸으로 서 있는 그런 존재로 사회에 있는 여러 옷들을 껴입었다가 또 한번 나서기도 하고 이 옷이 내 옷이 아니다라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다 같이 광장에 있는 사람과 의논해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좀 이유를 찾는 것 같고 조금 더 진솔하게 말씀드리면은 유명해지고 싶고 또 돈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이랑 좋은 곳도 가고 싶어요. 이건 원초적인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성진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성진님 영상 봤을 때 봤을 때는 유쾌하고 쾌활한 역할만 했었는데 오늘 낭독전은 또 상반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성진님이 추구하는 그 연기 스타일이라던가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그 연기 스타일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하는 것조차 제가 아직 많이 배워가는 단계고 그리고 어떤 역할이라도 아까 보셨다시피 가리지 않고 연기를 할 수 있는 시공간이 주어지면 제 몸을 빌려서 어떤 인간을 그 시공간에 밀어넣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낭독극에서 보신 제 모습처럼 또 그런 약간 진중하고 좀 되게 울림이 있는 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영혼을 이렇게 툭 건들 수 있는 그런 작품과 그런 역할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제 몰래 이렇게 은큼하게 항상 가지고 품고 있어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쾌활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단지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저도
좀 약간 발보하라 그런 것처럼 그 이순신 장군 역할의 역사적인 인물들 실제 실존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강하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 공간을 처음 왔는데 너무 아담하고 너무 깔끔하고, 저도 다음에 한번 상영을 하고 싶습니다. 낭독극 굉장히 이색적으로 굉장히 저도 좀 색다르게 다가왔어요. 이 배우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짧은 영화 한 편 보고 뭐 GV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낭독 이건 뭐지 해서 봤는데 굉장히 이건 잘 살리면 또 음악도 싹 밑에 깔아주면 굉장히 분위기 있게 해서 시당독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조금 연출을 조금 가미하면 더 재밌고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배우분을 너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본 게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신기하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여러 예술 장르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영화 감독이 아닐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생각이 바뀐 게 이런 여러 감정이라거나 역할이라거나 이런 거를 자기 몸에 좀 받아들이고 다시 그걸 막 바꾸고 이런 걸 해야 되는 배우분들이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영상이라거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대단한 일을 해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았고, 그러면서 좀 궁금한 게 그 배우 하시면서 언제 제일 좀 즐거우신지 아니면 행복감을 느끼시는지가 좀 궁금했고, 또 그 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람을 언제 느끼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재를 알아봐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연극을 예로 들면 이제 공연 커튼콜 박수 받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술자리에서 또 크고 작은 칭찬들이 이렇게 들릴 때, 그때 보람도 느껴지고, 아무래도 관객들 마주할 때 가장 크게 보람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을 저 혼자만 보고 느낄 땐 몰라요. 근데 다른 분들의 생각이라든가 이야기를 또 전해 들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또 전해 들을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잘 봐주셨구나 하는 보람을 많이 얻고요. 두 번째 질문이 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늘 어떤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연기가 삶이 응축되면 그게 삐져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뭘까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무대에 있는 시간 혹은 영상에 나오는 시간에 비해서 제가 일상생활 안에 있는 시간들이 솔직히 더 많잖아요.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 안에서 순간순간 제가 좀 진실되게 계속 반응하고 그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연장되어서 연극이든 영화에 그렇게 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이제 삶의 태도, 삶을 생각하는, 어떻게 삶을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단지 관념돼서 휘발되어서 날아갈 것이 아니라 몸으로 또 같이 함께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냥 느낌 말씀드리면 그 코믹이랑 스낵 영상 너무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기록이란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준 게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사람은 기록을 남겨야지 이게 사람이 기록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참 잊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도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고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배우전을 통해서도 성재님이랑 기록을 남기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기 모인 이제 저희들도 이거를 통해서 뭔가 오늘 본 것들을 이제 기록을 남긴다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이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오늘 나는 대화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배우전을 기획을 하셨잖아요. 그 이상화 작가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 배우전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일단은 상상한 거는 예를 들어 이제 황성진 배우님이 잘 되어서 약간 예를 들어 스타가 되어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오늘 대화를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서칭이 된다라든지 또 지금 한 1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좀 뭔가 좋았다기보다는 좀 신기한 체험, 신기한 경험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록보다는 그냥 여기 계신 분들한테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또 인스타그램은 제가 이렇게 자주 해서 이렇게 한다 언제 한다 홍보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또 제가 또 기획자로서 잘 되었을 때 이렇게 피드를 내려보다가 이런 것도 했었지 그런 정도의 기록의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진님은 아, 어떤 배우로 기억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오늘 비 오는 날 이런 아담한 공간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설날 추석처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우러러보고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일상생활 안에 스며들어 있고 언제든 보면은 있을 것 같고 부담 없이 다가오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배우로 기록되고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지역 배우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촬영을 하려거나 활동을 하려면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자거나 친구 집에 얹혀 지내거나 이래야 됐는데 나는 왜 마산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서울에 연고지가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마산 고향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됐어요. 지역 배우전, 마산자랑. 나는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구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그래서 어디에든 서울이든 마산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뚜렷하게 기억되고 또 흩어졌다가 또다시 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로 스며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배우전이라는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생소해가지고 오늘 처음 와봤는데 이제 친구한테 배우전 간다고 그랬는데 배우를 전시한다고 라는 그런 다들 의문을 품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오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가 진행되는지도 알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죄송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이 이렇게 조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라도 이렇게 알고 기록되면은 분명히 잊혀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러한 기회들이 지역 배우 조명들한테 좀 더 조명처럼 진짜 비춰졌으면 좋겠고, 이제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배우님한테 배우란 직업은 어떤 존재며 연기라는 것도 내 내면에서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 중간다리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사랑할 수 없고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위태롭고 결핍된 부분들도 많고 또 그에 반해서 또 욕망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저는 제 몸 안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거든요. 육체하면서. 그래서 그나마 대리만족을 느끼게끔 해주는 행위가 연기를 하는 행위고 그게 배우의 하는 또 궁극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죠? 어떤 질문이었죠? 죄송해요. 네. 연기가 이제 본인한테 어떠한 존재로 돼 있는지. 연기는 아까 결핍이라든가 제 안에 있는 상흔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게 모르게 약간 자기 폭로 형식으로 캐릭터에 더 입힐 때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치유되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평소에 제 모습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훅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카메라에 한번 잡히고 혹은 연극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느낄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기는 자본주의 시대의 유일한 자유의 공간 같은 너무 거창하게 말하면 저를 지킬 수 있는 좀 방패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연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연기 해본 분들한테 늘 묻는 게 나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긴 대사를 막 소화하는 연기를 할 때 뭔가 어려워 보이고 컷이 짧으면 좀 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역에 뭐 단편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한테 물어보면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컷이 좀 길어서 좀 자유롭게 논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연기하기 편하고 짧은 테이크는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좀 의심스러워서 황성진 배우님은 뭐 짧은 테이크를 갈 때, 긴 테이크를 갈 때 뭐 어떻게 셋업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도 이제 단편 영화 촬영 현장은 뭐 늘 바쁘잖아요. 뭐 계속 뭐 사실 거의 노가다하듯이 하나하나 날라야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뭐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인지 자원의 한계도 있으니까 뭔가 너무 뭔가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달아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많이 긴장해도 그럴 때 달아난 집중을 어떻게 다시 끌어오는지 테이크 할 때마다 그 두 가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대구 고등법원을 빌려서 촬영을 하는데 A4 용지 2장에 달하는 이제 독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방대한 대사를 어떻게 외울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 달 전부터 막 쓰면서 외우기도 하고 자다가도 외우고 걷다가도 외우고 그래서 이제 촬영 날이 딱 다가왔는데 이거 왜 몸은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오지? 그래서 유튜브로 수면 유도 음악을 틀어요.
그러면 2시간을 내리 수면 유도를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촬영장에 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딱 다행히 오케이 컷이 딱 났어요. 한 번에. 근데 정말 자유롭게 긴 테이크였는데 막 이렇게 촬영 감독님 말씀으로는 가지고 놀았다 막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덜 한 것 같은데 짧은 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마음이 좀 약간 얄팍한지 요 정도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실수가 더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테이크도 마찬가지고 긴 테이크도 마찬가지고 결국 어렵다 어렵지 않다는 배우가 어떤 생각으로 준비를 해가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두 번째 질문 또 뭐였죠? 이거 진짜 잘. 그러니까 뭐 테이크 계속 돌아오잖아요. 네. 너무 바쁜 현장이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집중이 아무리 뭔가 많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가도 그런 뭔가 인간의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집중이 계속 달아날 것 같은데 네. 돌아오는 테이크마다 다시 집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시는지 그때 네. 그거는 이제 이 촬영뿐만 아니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도 있고 또 상사한테 되게 대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 후배는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초점이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업무와 다르게. 근데 그럴 때 버티게끔 하는 거는 결국 저만 알고 있는 안식처, 여자친구라든가 아니면 이제 촬영 이후에 들어올 돈, 통장 잔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집중하게끔 해주지만 결정적으로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의식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나한테 익숙한 행위, 앞에 있는 배우가 지금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네, 앞에 있는 배우의 얼굴에 점이 몇 개일까, 이런 걸 헤아리다 보면 어느샌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네. 사물을 저쪽으로 맞추는 거네요. 근처에 있는 현장에 있는. 맞아요. 공장에서 나사를 박다 보면은 나사를 처음에 작은 걸 몇 개 박다 보면 이걸 앞으로 몇 개 해야 될까 하다 보면은 놓쳐요. 박아야 될 나사를. 그러면 막 반장님이 작업 반장 오셔서 왜 이거 안 박고 그랬냐고. 저는 분명 박았던 것 같은데 보면은 한 3개가 안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물체를 보고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앞에 당장 분명히 몇 개가 있고 내가 보이는 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퇴근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시간이 꽤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 인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녹화를 저희 둘 녹화하고 있긴 한데 찍으신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 인스타그램 마산 필름 블로그로 사진이나 동영상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 자리가 끝나고 또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주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상을 한번 차려보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찬조해 주시면 제가 또 풍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00마디 말보다는 그걸 행동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님이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기자님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시고 저희 둘이가 이쪽에 가가지고 누워있으면 저쪽 방향에서 사진 한번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 촬영하고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